안녕하세요. 정은희 강사입니다. 원리 엑셀 초보를 위한 오늘부터 배우는 엑셀 강의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 강의는요. 여러분이 익혀두시면 이 함수를 익혀두시면 매번 사용하실 때마다 생유 이렇게 외치실 거예요. 도대체 뭔데요? 네. 자, 여러분 더하는 거 어떤 함수 사용하죠? 썸이죠 뭐. 그래요. 근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한 다음에 더해요. 곱하기 프로덕트. 그래서 썸 프로덕트 함수예요. 곱한 다음에 더해 봅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썸 프로덕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조건 지정까지 지금부터 함께 합시다. 렛츠고. 자, 제가 준비한 데이터 보여드리죠. 짠짠. 바로 이 데이터예요. 이게 뭔가요? 네, 우리 회사에서 이런 제품 코드를 가진 애들 팔았습니다. 개당 5,000원짜리 10개 팔았고 25,000원짜리 15개 아무튼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결과는 뭐냐면 결론만. 그래서 총 매출액이 도대체 얼마야? 여기다 빨리 나는 답을 구해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한번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맨 처음에 얘 매출 수량 C의 6번지 곱하기 단가 더하기 두 번째 데이터 매출 수량 곱하기 단가 이런 식으로 쭉 쓰면 되지 않을까요? 띵동. 틀린 거 아니에요. 답 나와요. 그럼 만약에 데이터가 한 500개라면요? 그렇죠. 오늘 집에 갈까? 못 가죠. 그죠? 그렇게 돼요. 이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nothing. 그럼 뭘 이용해야 되느냐? 바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좀 더 이제 엑셀을 좀 하시는 분들 셀 하나 만들어 갖고요. 매출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하고 엔터 꽝. 맞아요? 그리고 아래로 핸들링 따닥.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의 합계 시그마 엔터 꽝. 이렇게 해서 1,089만 9천원 나오게 하면 되지 않나요? 약간 돌아가죠? 우리가 원하는 건 더 빠르게 스마트한 방법. 그래서 등장을 한 게 바로 뭐냐면 맞아요. 우리 모두 합계를 원해요. sum product. 근데 그냥 합계가 아니라 곱한 다음에 합계. 자, sum product 함수 보이죠? 이 설명을 읽어 보실래요? 배열 또는 범위에 대응되는 값끼리 어떻게 한다고요? 곱해서 그 합을 구합니다. 누가요? sum product가. 자, 여러분 곱해서 합을 구한다. 읽으셨죠? 그리고 맨 앞에 뭐라고 썼나요? 배열. 영어로 array. 배열. 자, 보세요. 이제 읽었으면 됐어요. 따닥. sum product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인수를 보니까 array 1, 2 배열을 인수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좀 배열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저도 복잡하게 여러분께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말씀해 보세요. 자, 우리 뭐하고 뭐 곱할 거예요? 보여주기 수량하고 단가 곱해야죠. 그죠? 그래서 근데 얘는 스케일이 커요. 하나하나 갖고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매출 수량 니네 다 이리 와. 이렇게 클릭해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500개면 500개가 쫙 선택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나는 매출 수량하고 자, 쉼표 찍어요. 이게 array 1이에요. 이게 배열입니까? 네. 그러면 이 범위를 컴퓨터가 기억을 하고 있게 돼요. 그 다음에 array 2 2에 매칭되는 array 2 누구랑 곱할 거죠? 그야 단가죠.
그럼 단가 범위 어디부터입니까? 스타트 D에 6번지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어때요? D6에서 D에 15. 여러분 길이가 어때요? 똑같습니까? 셀 길이? 네, 똑같네요. 6에서 15, 6에서 15 똑같아요. 이게 배열의 생명입니다. 배열은요, 항상 사각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배열 1과 배열 2, 얘네들 두 개 범위가 똑같은 길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써놓고 가로를 닫잖아요. 이게 답니까? 예, 다예요. 이러면 내부적으로 엑셀에서는 썸 프로덕트 함수는 C의 6과 이 매출 수량 범위의 첫 번째 데이터와 단가 범위인 D6에서 D의 15의 첫 번째 데이터 C6과 D6을 곱하고요. 그 다음 C7과 D7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개수가 맞아야 한다는 거로군요. 맞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럼 엔터만 치면 돼요? 네. 끝. 1089만 9천원? 네. 어때요? 똑같네. 어때요? 쉽습니까, 여러분? 쉽죠. 이거예요. 끝났어요. 이것만 익혀서 여러분 업무에 활용을 해도 됩니다. 근데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저는 이게 덧셈만 쓰는데, 이걸 갖고도 이렇게 하던데, 이 썸 함수로 어떻게 곱하기가 되는 건지 당치 알 수가 없더라고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런 분 계십니다. 알려드리죠. 썸으로도 가능해요. 썸으로요? 네. 이 썸에서 여러분 가로 열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더할 범위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총 매출액은 분명히 곱한 다음에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썸 함수에서도 이렇게 배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C6에서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이 범위. 프로덕트하고 똑같구나. 네.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곱한 다음에 더해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를 써요. 이렇게 써도 돼요? 네. 그리고 누구랑 곱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D6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D에 15까지 이렇게 써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배열 수식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 닫아요. 그리고 엔터 치면 끝나요. 어때요? 답이 똑같은가? 쉼표 찍어 보겠습니다. 쌤 어때요? 우와, 놀라운데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랬더니 또 이런 분 계십니다. 저는 또 에러가 나는데 왜 에러 납니까? 네. 강사님은 답이 나오는데 전 왜 에러냐고요. 이런 분 계십니다. 이게요. 엑셀의 버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저는 오피스 365예요. 그러니까 엑셀 버전이 낮으신 분은 이게 에러가 나요. 밸류 에러가 뜰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게 배열 수식에서는 컨트롤 그냥 엔터를 치면 그 버전이 낮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배열 수식은 그냥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엔터.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서 엔터를 동시에 꽝 쳐야지 답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썸으로도 답 나와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약간 레벨업 해보죠. 썸 프로덕트가 그럼 뭐가 좋은데요? 썸을 써도 되는데. 자, 썸 프로덕트 여러분 이런 경우도 썸 프로덕트가 돼요. 이게 뭔데요? 예. 자, 어떤 학교에서 점수가 가중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전체 성적의 30%만 반영을 하고 기말고사도 30%만 반영을 하고 과제물 20%, 출석
20%. 그래서 100%다. 예? 그러면 어떤 학생이 중간고사 80점, 기말고사 60점, 과제물 55점, 출석 100점 이렇게 맞았을 경우 이 학생의 최종 점수는 몇 점일까? 궁금하죠? 가중치를 갖고 대입했을 때요. 예. 이럴 경우에도 sum 프로덕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와닿나요? 예, 얘는 열중심이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아, 행이네, 행. 맞아요. 점수는 7행, 그 다음에 가중치 데이터는 8행에 들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곧바로 는 sum 프로덕트 이렇게 가볍게 쓰는 거예요. 똑같습니까? 예. array 1은 뭡니까? 그쵸? 나는 점수 얘네들하고 얘네들 맞습니까? 예.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각각의 점수에 가중치들을 곱해주면 되죠. 곱할 array 2 요렇게 개수가 맞아야 돼요. 4개? 4개. 됐나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가로 닫고 뭐? 엔터 꽝. 이러면 답 나와요. 아, 그럼 너의 점수는 73점 정도 되는 거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예. 더 깊이 알지 마세요. 그냥 지금 현재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어떤 작업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주로 이제 이런 거 공사 같은 거 계약해주고 계약금액 그리고 수수료 이런 거 이제 수수료를 좀 챙기는 회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전기, 실내공사, 실외공사, 조경 뭐 이런 공사를 했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약을 이만큼 성사를 시켜줬어요. 금액이 나왔습니다. 10,000원 단위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수수료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수수료율들을 여기에 적용했을 경우 총 벌어들인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 합계를 구해야 돼요. 자, 이럴 때 여러분 뭘 사용하면 될까요? sum 프로덕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러분? 는 sum 프로덕트. 자, 한 번 더 써봅시다. 는 sum 프로덕트. 그리고요. array 1은요. 그쵸. 계약 건수부터 할까요? 예. 8,900만 원짜리 계약을 3건을 성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약 건수 범위. 그 다음은요. 쉼표 찍고. 그 다음 뭐? 계약 금액 범위. 그럼 얘는 C6하고 D6하고 곱해요. 그 다음에 쉼표 찍고 거기에 수수료 몇 프로? 1%, 1.2% 아주 다양하죠. 쭉 범위. 이렇게 잡으면 돼요. 3개도 되네? 4개, 5개 다 돼요.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돼요. 와, 답 나오네.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10,000원 단위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예, 1,789만 원인가요? 예, 이렇게 답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sum 함수로 가능한 건가요? 는 sum 가능하다마다요. 는 sum 계약 건수 범위 array 똑같네. 배열 수식. 예, 그 다음은요. 곱하기 계약 금액 짠 곱하기 또요. 수수료율 짠 가로 닫고 뭐 하위 버전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오피스 365 버전 엔터 꽝. 어때요? 똑같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반올림하면 돼요. 이렇게 답 나오는 거예요. 이거 컨트롤 1 또 침침하시다는 분 소수 자릿수 제로 확인 보세요. 어떻습니까? same 똑같죠?
아, 썸으로도 된다는 거 정말 놀랍다. 뭐 놀라워요? 이렇게 배열식이에요. 됩니까? 예,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위웨이로만 계속 뭐 곱하고 그 다음에 합산하는 거 너무 간단하다. 간단한데 태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바로 sum 프로덕트의 이른바 조건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레벨업 시켜보죠. 이렇게 회원사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 이제 계약이 된 회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이 회사에서 주로 하는 공사의 구분, 전기, 뭐 토건, 통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어떤 업무에 이제 뭐 계약이 됐어요. 이 금액 우리가 성사시켜서 계약이 됐고 우리는 그냥 성사시켜 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수수료율이 4%, 5%, 6%짜리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회원사 한일전기가 있는데 얘는 이 계약이 한일전기 여기 또 보시면 여기도 한일전기 보이시죠 여러분? 또 여기도 한일전기 있네요. 그러면 이 한일전기 얘네들의 총 수수료 총계 우리 회사가 얘네한테 청구해야 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거를 구해보자 이겁니다. 아까 조건이 없었는데 그렇죠. 자,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조건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식을 써야 될까? if를 써야 될까? 뭐 또는 SUMIF 함수를 써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세요. SUMIF 쓰려면 여러분 또 돌아가야 돼요. 그럼 이럴 때도 SUM 프로덕트를 써야 된다는 거로군요. 맞습니다. 빙고. 어떻게 써야 돼요? 네, 일단 여러분 제가 식을 알려드리죠. 한일전기의 수수료 총계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일단은 자 보세요. 제가 일단 화면을 좀 확대를 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는 sum 프로덕트 여러분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아는 사실만 먼저 써볼게요. 올해 금액 맞죠? 이 금액 여러분이 아는 거. 그 다음에 F4 왜냐면 미림건설의 수수료도 여기서 구해야 되니까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수수료율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범위 잡았어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 전체의 총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한일전기에 대한 수수료 합계만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조건을 하나 써야 돼요. 그럼 조건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네. 자, 조건을 쓸 때는 여러분 우선 여기서 워밍업 한번 들어갑니다. 자, 는 가로 열고 자, 조건은 여러분 이거죠. 이 범위에서 한일전기하고 똑같은 글자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B의 6번지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이만큼 범위. 이 범위에서 배열이에요. 이 범위 전체에서 똑같니? 뭐랑? 한일전기랑 똑같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니? 이렇게. 그러면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쓰고 엔터를 치면은 얘는 이렇게 떠요. 배열이니까.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데이터는 이 데이터, 이 B의 6에서 B의 20번지의 첫 번째 데이터는 한일전기라는 글자하고 똑같다. 그래서 true. 참이야. 두 번째 미림건설은 한일전기가 아니야. false. 보이죠? 세 번째 거창건설 너도 한일전기하고 똑같지 않아. false. 이렇게 뜨는 거예요.
됐죠? 우선 여기까지 이해돼요? 예. 이게 바로 배열식이에요. 배열의 조건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썸 프로덕트는요. 곱한 다음에 더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곱한 다음에 더한다. 근데 곱하려면은 true 값을 가지고 곱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결과를 숫자로 true는 1, false는 0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나와 있는 이 논리값을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 뒤에다가 곱하기 1을 이렇게 써줘요. 아, 곱하기 1을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 모든 지금 결과값에 곱하기 1을 해서 true 값이면은 얘는 1이라고 생각을 해요. 엑셀 내부적으로. 그래서 1 곱하기 1은 1이 나올 거고 false는 내부적으로 0 값을 얘는 갖고 있어요. 이 잠재의식 속에. 그래서 0하고 1하고 곱하면 여기는 0이 나올 거예요. 정말요? 예, 엔터 꽝. 보세요. 이렇게 숫자로 바뀌는구나. 이게 바로 배열의 조건식입니다. 어때요? 우와, 놀라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식을 어디에다가 바로 이제 여기다 우리 써봅시다. 자, 어려운가요? 괜찮죠? 자, 는 sum product. 자, sum product 가로 열고. 자, 조건식 뭐라고 쓴다고요? B의 6번지. 여기서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여기까지 배열이죠. 이 배열에 대해서 똑같니? 뭐가요? 예, 바로 한일전기 I의 6번지. 됐죠? 예, 이게 똑같니? 그 다음은요? 똑같으면 true, false 이렇게 기억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범위를 가로로 딱 묶은 다음에 이 똑같은 결과에다가 나는 숫자로 이걸 바꿔야 돼. 곱하기 1 이렇게 써주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럼 이 숫자들과 곱해라. 누구를요? 금액도 곱하고 수수료도 곱해. 그래서 금액 범위 이렇게 범위를 잡아줘요. 됐나요? 쉼표 찍고 그리고 수수료율 범위도 이렇게 잡아줘요. 됐나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꽝!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1588? 네. 만원 단위니까 1588만원 수수료 나오게 됩니다. 돼요? 헐이 아니에요. 이 조건 이해됩니까? 네. 다시 한번. 자, 왜 다시 한번 쓰죠? 여러분 한일전기만 구하실 거예요. 얘네도 답이 나와야죠. 자, 한번 익힐 겸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는 뭐라고요? sum product 가로 열고. 자, 첫 번째는 조건식을 써볼게요. 먼저 B의 6에서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B의 20까지. 근데 이 범위는 얘 때문에 안 보이겠다. 잠시만요. 이 범위는 모든 애들이 이 범위에서 미림건설과 같니? 거창건설과 같니? 물어보겠죠? F4. 절대참조. 이게 똑같니? 뭐랑요? 예, I의 6번지랑 똑같아? 그리고 똑같은지 다른지 그 결과를 숫자로 바꿔줘. 곱하기 1. 이렇게. 그리고 쉼표 찍고 자, 여기에 대한 금액 어레이 보이죠? D6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F4 절대 참조. 움직이지 마. 쉼표 찍고 또요. 수수료율 어레이 3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역시 움직이지 마. F4 됐습니까? 가로 닫고 엔터로 깔끔하게 마무리. 아래로 따다닥 슝슝.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답이 나와요. 돼요? 예,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삭제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수수료가 맞는지 나 썸이프로 좀 확인 좀 해보고 싶어. 이런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썸이프를 쓰려고 한다면 썸이프는 이 금액에 대한 수수료율을 여러분이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는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곱하기 수수료율. 예를 들어 계약 금액 여기 보시면은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에 4% 엔터꽝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따닥. 아까 썸처럼 그런 다음에 뭐예요? 조건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 답만 맞는지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여기다 그냥 할게요. 자, 는 썸이프. 자, 썸이프 여러분 아시죠? 레인지는 뭐예요? 바로 조건을 여러분이 이제 체크할 그 범위죠. B의 6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B6에서 B의 20번지까지 쉼표 찍고, 조건은 뭐예요? 한일 전기랑 똑같니? 이 범위에서. 그렇다면 합계를 구할 범위는요? 수수료 계산한 거 맞습니까? 이 범위 다 된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요, 보세요. 1588 1588 어때요? 똑같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썸이프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별도의 셀을 하나 만들어서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썸이프를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번거롭죠? 그래서 썸 프로덕트를 활용하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자, 우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됐어요. 그래요. 아주 좋아요. 그럼 저 질문 있어요. 이런 분 계십니다. 어떤 질문이요? 이것도 혹시 썸으로 계산이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하다는 분이 계십니다. 이거 썸으로 계산됩니까, 여러분? 해보면 되죠. 자, 썸으로 는 썸, 자, 썸 여러분 배열이죠. 자, 는 썸, 그리고 방금 전에 한 거 뭐라고 쓴다고요, 여러분? 가로 열고 B6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B6에서 B의 20번지까지 이 내용이 뭐랑 똑같아요? 한일 전기랑 똑같고, 그 다음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뭘로 바꿔요? 네, 숫자로 바꿔줘라 이겁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 숫자로 바꾼 다음에 그게 참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곱해줘라. 뭐를 곱해요? 금액을 곱해라. 맞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수료율을 곱해라. 자, 이렇게.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꽝. 어때요? 우와, 1588 똑같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조건식이에요. 이만큼. 됩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문자일 때 이렇게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머리를 뜨겁게 강탈 또 하나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엑셀 내가 직접 이제 그 수식을 쓴 게 아니라 다른 동료가 수식을 썼어요. 근데 방금 전에 나는 문자 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썼는데 글쎄 그 사람이 식을 썼는데 말이죠. 는 썸 프로덕트 그리고 갑자기 내가 모르는 기호를 쓰는 거예요. 마마 이렇게 마이너스 2개를 붙여서 막 식을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개를요? 네, 일단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로를 연 다음에 마마 가로 열고 그 다음에 B6에서 B의 20 이렇게 범위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똑같다? 뭐랑요? 한일 전기랑 똑같다? 글쎄 이렇게 식을 쓴 거예요. 가로 닫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이게 지금 맞는 거냐?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더라. 예.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i의 6번지랑 똑같다. 여기까지죠. 예. 그리고 요 결과에다가 곧바로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금액 곱하기를 안 해도 돼요. 쉼표 찍어도 됩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하고 수수료 이렇게 식을 쓴 거예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꽝. 이렇게 해서 답이 똑같이 나오긴 나오는데 저는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뭐죠? 특히 컴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예. 또 업무에서 또 똑같은 엑셀 결과인데 이렇게 식을 써서 나는 이 마마가 뭔지 몰라. 마마가 이런 분 계십니다. 마마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 얘 있었죠. 얘 여기 곱하기 1 쓴 거 있죠. 예. 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즉 얘는 이제 문자일 때만 쓰는 거예요. 문자 비교. 그러니까 B6에서 B의 20번지까지 B6에서 B의 20번지 이 배열 범위에서 I의 6번지 셀의 문자 내용과 서로 일치하니? 이걸 물어봐요. 그럼 true false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1, -1 이렇게 곱하면 마마 하면은 결국 곱하기 2라고 똑같아요. 마마 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되죠? 예. 곱하기 1을 붙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마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1을 써도 되고 앞에 마마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마마를 썼지? 옛날 버전에서 특히 이렇게 많이 써요. 마마. 그리고 이렇게 수식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예, 요거 조건식 문자열에 대한 배열식에서 문자열을 숫자로 1 또는 0으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 1 이렇게 써도 되고 앞에 마마를 붙여도 되고 이것은 둘 다 same 똑같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얘는 쉼표를 찍었지 않습니까? array 1, 2, 3 근데 왜 얘는 곱하기를 냈죠? 네, 여러분 이것도 여기도 쉼표 찍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쉼표를 찍어도 돼요. 보여드리죠? 엔터 꽝. 똑같이 나와요. 근데 왜 곱하기를 했습니까? 곱하기를 하면요 이렇게 돼요. 이 조건이 참이고 거기에다가 곱하고 그 참인 값이면 1이잖아요. 1에다가 D6에서 D의 20 같은 셀 같은 행에 매치되는 행의 값을 곱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같은 행에 매칭되는 이 열의 행값을 서로 곱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rray 1이에요. 배열 수식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너무 마마는 뺄 걸 그랬나? 자, 다중 조건 들어가 봅니다. 근데 마마 많이 써요. 쓰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그 마마를 쓸 정도면 엑셀 초급은 아니죠? 이러시는데 그냥 한 중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쓴다 이거죠. 그리고 이 배열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배열 그렇게 많이 완벽하게 아는 사람 드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업무에서 나 그냥 결론만 이런 거 구할 수 있어. 이 정도면 한번 어깨 으쓱 해주시면 돼요. 왜요? 나 잘하고 있어. 나 좀 엑셀 잘하고 있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업무에 맞닥뜨리고 나서 내가 좀 그때 썸 프로덕트 배웠었는데 좀 한번 다시 들어볼까? 이러면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런 경우
분기별 주요 지자체 발주 내역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 발주처 시도별 그리고 시군구 이렇게 검색을 하려고 해요. 어떤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 데이터를 대상으로.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시도 발주를 실제로 공사 발주를 낸 시도 서울이에요. 인천도 있어요. 자, 서울에서도 강남 지역, 강남구에서 발주를 낸 그러한 애들이 나왔는데, 자, 중요한 거는 얘랑 차이점 뭔지 좀 구분이 될까요? 네, 얘는 금액과 수수료를 그냥 곱해서 그것의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한 거예요. 그쵸? 저의 말이 맞나요? 네. 근데 얘는 생김새가 달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데이터 소스를 보면, 그러니까 전기 확장 공사 서울 강남에서 발주를 냈어요. 1, 4분기에 이거 만원 단위 4,400만 원, 2, 4분기에 7천만 원, 3, 4분기에 1억 5천만 원짜리 이런 공사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서울 강남에서 이제 분야별 이 구분 보이죠? 예, 공사를 총 발주한 이 금액들 있죠. 이 금액들.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또 여기 내려가면은 서울 강남이 또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초등학교 증축 공사를 또 냈네요. 그래서 1, 4분기 2억 6천 7천만 원, 3, 4분기에 얼마죠? 3억. 그래서 이 금액 더하기 그리고 여기 내려가면은 또 서울 강남 이게 단가? 예, 서울 강남 쭉쭉 보면은 여기 있다. 여기 보이죠? 얘네들의 합계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고 더하는 게 아니라 합계만요? 예. 이럴 때 썸 프로덕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조건이 두 개네요. 맞습니다. 서울 발주 시도가 서울이면서 강남. 맞아요? 네. 이게 두 개 조건이에요. 자, 그럼 두 개 조건일 때 여러분 조건 방금 전에 우리 곱하기 1 앞에 마마 있었던 거 기억하죠? 그래요. 그러면 마마를 한번 써볼까요? 자, 는 sum product 자 써보겠습니다. sum product 가로 열고 자 마마를 이용할게요. 첫 번째 조건 뭐예요? 곧바로 제가 해볼게요. 마마 그 다음은요. C의 6에서부터 컨트롤 Shift 아래로 방향키 C의 20번지가 똑같니? 뭐랑요? 서울과 똑같아? 이렇게요. J 4번지 됐습니까? 예. 그리고 그 똑같은 그 서울 지역 중에서도 AND예요. AND 곱하기 예.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서울 중에서도 마포도 있고 뭐 강남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은평도 있고 서울이 이렇게 세 개 구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강남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럼 또 여기도 마마 이렇게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 조건 일단 마마 쓴 거 있잖아요. 예, 요거를 일단 가로로 하나 묶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들어갑니다. 마마 가로 열고 문자 비교니까 마마 또 쓴 거예요. 가로 열고 D의 6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예, D의 20번지가 똑같니? 뭐랑요? K의 4번지하고 똑같니? 이렇게 써야 돼요. 가로 닫고 됐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이 써준 다음에 그러면
서울이면서 강남 만족해. 그러면 그 만족하는 애들은 무조건 결과가 보셨다시피 여러분 만족하면 1, 만족하지 않으면 0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면 1, 거기에다 또 1을 곱하면 1, 1. 그렇단 얘기는 서울 강남이란 얘기예요. 그럼 그 강남의 특정 범위. 자, 여러분이 그럼 계산할 범위는 어때요? 그쵸?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여기서 쉼표를 이렇게 찍는 분 계세요. 쉼표를요? 네. 쉼표를 찍은 다음에 이 애들 보이죠? 여기 범위를 이렇게 잡는 분 계세요. 이거 에러 나요. 에러가 난다고요? 네. 왜냐면 얘네들은 여러분 지금 곱하기 하는 애들이 1열이에요. 1열. 근데 배열은 여러분 모양이 어때요? 생김새가 똑같아야 한다 그랬죠? 제가. 자, 이렇게 쓰고 가로 닫고 일단 보여드릴게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밸류 에러 떠요. 여기 개수가 안 맞아.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조건이 만족되면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을 한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그 행, 즉 첫 번째 행 1, 그렇다면 그 행에 해당하는 애들 더할 범위 있죠? 예. 그래서 그 애를 곱하기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2의 같은 행 2의 6에서 G의 6까지 얘네들을 모조리 나는 더할게. 얘네들 1 곱하기 1 곱하기 그리고 얘네들 3개 행 이거를 모두 나는 곱한 다음에 1 곱하고 얘네들 합 곱하기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겠다 이 뜻입니다. 개념 이해돼요? 네. 그럼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답이에요. 12억 3,600만 원. 답 나와요. 우와. 믿을 수가 없어.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서울에서 제가 은평을 한번 눌러볼게요. 은평. 16억 200. 보이죠? 자, 은평. 요 금액이에요. 네.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믿을 수가 없어. 예,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마마 안 쓰고 곱하기 1 이렇게도 쓸 수 있다면서요. 예. 그 애도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 병합하고 는 sum 프로덕트 가로 열고 자, 첫 번째 조건 말씀해 보세요. 이제는 너무 머리가 아프다. 아플 필요 없어요, 여러분. C6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여기까지. 이 범위. 자, 이 범위가 뭐랑 똑같아요? 네가 똑같니? 뭐랑요? 너 서울하고 똑같아? 이렇게요. 근데 이게 이제 문자니까 이거를 숫자로 1 또는 0으로 바꾸기 위해서 니네 똑같아? 그럼 그 결과에 곱하기 1을 할게. 2 아니고 1. 됐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거 만족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발주 시군구가 은평하고 똑같니? 이거 물어봐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곱하기 두 번째 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곱하기 1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 한 번 더 가로를 이렇게 묶어줄 필요가 있어요. 깔끔하게. 됐죠? 그럼 두 번째 조건 자 들어갑니다. 곱하기 가로 열고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그렇죠. D6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D6에서 D의 20번지가 똑같니? 뭐랑요? 은평하고 똑같니?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그래 똑같아. 똑같은 거 그럼 숫자로 바꿔줄까? 곱하기 1. 그러면 요것도 두 번째 수식이라는 거 알리기 위해서 요거 두 개를 또 한 번 가로로 이렇게 묶어줘요.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뭘 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맞으면 1 곱하기 1 곱하기 그리고 마지막 세트 바로 2의 6번지부터 G의 20번지 이 범위를 한꺼번에 잡아줘요. 됐죠? 예. 그리고 가로 닫고 뭡니까? 엔터 꽝 하면은
레퍼런스 오류가 떴죠. 왜 그럴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가로가 어디가 하나 모자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앞에 5 이게 뭡니까? 이게 왜 들어갔습니까? 자, 됐어요. 엔터 꽝. 보세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건가? 똑같아요. 글씨가 좀 작아 보이나요? 키웁시다. 어때요? 아, same 똑같네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오케이. 또 이렇게 써도 오케이. 됐죠? 그럼 이 결과를 sum if s로도 구현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 분명 계실 거예요. 네, sum if s로도 가능합니다. 단 sum if s 함수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각각의 분기별 합계를 구해 놔야 되죠. 즉 여기에다가 시그마 눌러서 1, 2, 3, 4 분기의 합계를 이렇게 구해 놓습니다. 따닥 이렇게 구해 놓고 곧바로 자, 이 밑에다 써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쓰느냐면 sum 조건, 그런데 조건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니까 sum if s 써야 되죠. 자, 조건 늘 이때 먼저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지정해야 되죠. sum range 따라서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잡아줘요. 아, 이 용도로 셀을 만든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쉼표 찍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규멘트는 criteria range 나왔죠. 따라서 조건 첫 번째 조건 범위는 서울인지 인천인지 강원도인지 범위 잡아주고 C6에서 C20 여기서 조건 뭐예요? 아, 난 서울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쉼표 찍고 두 번째 조건 또 크리테리어 레인지 2 보이죠? 은평, 강남인지 서구인지 마포인지 요 범위 D6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쉼표 찍고 여기에서 나는 은평하고 똑같아야 돼. 이렇게 더 이상 조건 없죠.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어때요? 아, 네,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sum if s를 이용해도 됩니다. 어떤 함수를 사용하든 간에 여러분께서 편하면 되죠. 그리고 신속한 업무 처리.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sum product 함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꼭 업무에서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서 제가 좀 약간 불량입니다. 뭐가 불량이냐면 자주 확인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이 질문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질문을 다 답변은 하지 못하고 몇 개 질문을 좀 발췌를 하여 그것에 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그런 Q&A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더 넓은 엑셀의 바다에서 여러분 만나 뵐게요. See you next time. Take care. Bye bye. And thank you. 감사합니다.